혹시 어떻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랑 어떻게 싫어하세요라고 묻는 거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 같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2배 넘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질문 방향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효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프레이밍 효과요? 네, 실제로 로욜라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시카고 시민들한테 특정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는 한 36%가 그렇다고 답했거든요. 네네. 근데 질문을 바꿔서 싫어하냐고 물어보니까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15%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부정적인 틀이 사람들을 훨씬 더 비판적으로 만든 거죠. 와, 바로 그 지점이네요. 결국 사람은 뭐랄까, 논리가 아니라 심리로 움직이고 또 그 심리는 아주 사소한 말투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나이토 요시히토 심리학자의 책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입니다. 이 책에 일과 관계를 극적으로 바꾸는 심리 기술이 무려 40가지나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 기술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그 힘을 직접 느껴보는 겁니다. 오, 시나리오요. 재밌겠는데요? 네, 가령 당신이 팀의 리더인데 아주 혁신적이지만 조금은 번거로워 보이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팀원들에게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연 어떻게 하면 반발 없이 모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책의 기술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 어떻게 하면 이 회의적인 팀원들의 마음을 열고 예스라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책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건 바로 모두의 힘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모두의 힘이요. 네, 이른바 사회성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인데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죠. 아, 밴드웨건 효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텍사스 대학교 실험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물었을 때는 동의율이 10%에 불과했는데 질문을 살짝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동의율이 50%까지 치솟았어요. 와, 50%요? 5배나 늘어난 거네요. 네, 엄청나죠. 그럼 팀원들한테 자, 우리 팀 이제부터 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합시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게 아니라 요즘 업계 선두 기업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뒤처질 순 없겠죠. 이렇게 운을 떼는 게 훨씬 효과적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를 더해보면 더 재밌어요. 모금 활동을 할 때 그냥 기부를 부탁하면 참여율이 25% 정도였는데 이미 기부한 사람들 명단을 쫙 보여주면서 참여율이 더 올랐겠네요. 네, 무려 43%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의 자료 첫 페이지에 이 방식을 도입해서 성공한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 사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초반의 저항감을 확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모두의 힘으로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방식이 당장은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장벽은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파고들 기법입니다. 영어로는 foot in the door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발을 문에 들여놓는다, 뭐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한 번에 큰 부탁을 하는 대신에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일단 문턱을 넘는 전략이죠. 아, 이것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기술이 바로 even a penny 테크닉이에요. 이븐 어펜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단 1펜이라도 좋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암협회에서 실제로 모금 문구를 바꿨어요. 단 1펜이라도 기부해 주시겠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참여율이 32%에서 58%로 뛰었고요. 와, 더 놀라운 건 오히려 평균 기부액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건 왜 그런 거죠? 아주 작은 부탁 앞에서는 사람들이 에이 이것쯤이야 하고 마음의 문을 쉽게 여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열린 문으로는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되는 심리랄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팀원들한테 오늘부터 이 새로운 방식 전면 도입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딱 15분만 시간 내서 이 방식이 어떤 건지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는 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15분짜리 시연을 보고 나면 사람들은 이미 그 프로젝트에 한 발을 들인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 논의에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부탁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오찬의 법칙을 강조하는데요. 아,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확실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예일대 실험에서요. 과자랑 콜라를 주면서 설득을 했더니 동의율이 61.9%에서 81.1%까지 올라갔어요. 와우. 쾌적한 감정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핫드링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핫드링크 효과요? 네. 물리적인 따뜻함이 심리적인 따뜻함으로 이어진다는 연구인데요. 잠깐만요. 손에 든 음료의 온도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건 좀 쉽게 믿기지 않는데요?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근데 콜로라도 대학교 실험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잠시 뜨거운 커피를 좀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요. 네. 아이스 커피를 든 사람보다 제3자를 훨씬 더 따뜻하고 호의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냥 손의 온도가 뇌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그럼 아까 그 15분 시연회 할 때 차가운 생수 대신에 따뜻한 커피나 차를 한 잔씩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사소한 디테일인데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이야, 이렇게 모두의 힘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작은 부탁으로 문턱을 넘은 다음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낀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팀원들이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헤쳐나갈, 뭐랄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까 저희가 처음 언급했던 프레이밍 법칙이 다시 등장합니다. 똑같은 사실이라도 긍정의 틀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숙제 빨리 끝내놓고 마음 편하게 게임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프로젝트에 적용해 본다면 이 새로운 방식은 처음엔 좀 복잡해요. 이렇게 단점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에 익숙해지면 우리 모두 지금보다 훨씬 빨리 퇴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먼저 그려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는 게 바로 라벨 효과라는 겁니다. 라벨 효과요? 딱지를 붙인다는 건가요? 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딱지를 붙여주면 그 사람은 그 딱지에 걸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 실험이 아주 극적인데요. 네, 궁금하네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여러분은 정말 깔끔한 아이들이구나 이 말을 계속 반복했더니 교실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의 비율이 27%에서 82%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와, 나는 깔끔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인식이 행동을 바꾼 거네요. 그럼 저는 팀원들한테 김 대리님은 역시 꼼꼼하시네요. 박 주인님은 아이디어가 정말 참시네요. 이런 긍정적인 라벨을 구체적으로 붙여주는 노력을 해야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말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이걸 후광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아, 후광 효과. 네, 비언어적인 태도가 메시지 자체를 압도해버리는 거죠.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를 보면 환자의 눈을 보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진심으로 듣는 태도를 보인 의사가요. 그렇지 않은 의사보다 환자에게 2배나 높은 호감도를 얻었습니다. 태도 정말 중요하죠. 특히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소통할 일이 많을 때는 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일부러 영상통화를 걸어서 얼굴 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요. 책에서도 미소 효과를 강조하더라고요. 웃는 얼굴 사진을 보면 30초 안에 따라 웃게 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고요. 30초 안에요? 네. 미소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죠. 여기에 유머를 더하면 뭐 금상첨화입니다. 유머. 특히 상대방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지적해야 할 때 논리적으로 막 따지기보다 유머를 섞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논쟁에서는 이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살짝 우회하는 거죠.
예를 들면 팀원 보고서에 실수가 있을 때 이 부분 틀렸으니까 수정하세요.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는 대신에요. 네. 와, 이 숫자는 너무 창의적인데요. 우리 혹시 예술하고 있었나요? 라면서 웃으면서 부드럽게 지적하는 방식 같은 거예요. 하하, 아주 좋은 예시네요.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긍정적인 틀과 라벨, 그리고 진심이 담긴 태도와 유머.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따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행동, 즉 새로운 업무 방식을 실행하게 만들어야 할 차례겠죠.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가장 세련된 방법은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했다고요? 네. 책에서는 이걸 옵션 테크닉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안을 강요하면 사람들은 반발심부터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세 가지 선택지를 주면 그 안에서 자기가 직접 선택했다고 느끼면서 만족도도 올라가고 책임감도 높아집니다. 아, 그 도도 타카토라의 일화가 생각나네요. 쇼군한테 성 건축 방안을 일부러 두 가지로 만들어가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쇼군님의 위대한 방안이 됩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럼 저도 팀원들에게 A안과 B안이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우리 팀 상황에 더 맞는 걸로 한번 골라주시죠. 이렇게 공을 넘기는 거군요. 네. 어떤 걸 선택하든 결국 제가 원하는 큰 방향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아이에게 장기적으로 적용해서 불호의 바람을 아이 스스로의 꿈이라고 믿게 만드는 걸 심리학에서는 미스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스티피케이션. 네. 물론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기술이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 외에 제 주장에 좀 힘을 실어줄 장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넘버 효과랑 정보의 가치 부여 효과입니다. 넘버 효과요? 네, 막연하게 효율이 크게 오를 겁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 방식을 도입하면 서류 처리 시간이 평균 15%에서 최대 35%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 신뢰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해요. 아, 숫자라 주는 객관적인 느낌 같은 거군요. 그렇죠. 숫자는 객관성과 전문성의 아우라를 풍기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를 누가 말했느냐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정보의 가치 부여 효과입니다. 똑같은 카페를 팔아도요. 백화점 매니저가 추천했을 때보다 소비자 시험연구소 연구원이 추천했다고 하니까 구매 의사가 33%에서 71%로 2배 이상 폭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와, 그냥 정보의 출처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엄청나죠? 그럼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하기보다 얼마 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권위 있는 출처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신뢰도를 함께 평가하니까요. 권위 있는 출처,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선택권 부여.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사람들은 저항감 없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심리 기술들을 가상 시나리오에 적용해봤네요. 모두의 힘으로 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와 작은 부탁으로 마음의 빗장을 푼 뒤 긍정적인 라벨과 유머로 관계를 다지고 네. 마지막으로 선택권과 숫자, 권위를 통해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과정까지 정말 작은 말투와 전략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마지막에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언을 하나 남깁니다. 오, 뭔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온갖 기술들을 총동원해도 상대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강력한 기술이 또 남아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설득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네, 설득을 그만두라고요? 네. 쫓아가면 계속 도망가던 개도 우리가 쫓기를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슬그머니 스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사람의 생각과 시간을 존중하면서 잠시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설득을 멈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이라니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심리 기술을 적용해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잠시 멈추고 묵묵히 기다려줘야 할 때인가요?